네, 슈퍼비는 2세대 형님들께서 본인들의 다음 세대를 논할 때 언제나 창모 BY랑 같이 언급됐어요. 그만큼 랩 실력도 탄탄하고 신인 양성에도 힘쓰고 스타성도 갖춘 래퍼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슈퍼비는 2010년대 후반에 보여준 포스를 지금 와서 못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한번 낱낱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시기구나, 뭔가 어떤 변곡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일단은 창모였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생각나기도 했고, 뭐 창모를 비롯해서 수퍼비라든가 이제 BY라든가 그냥 플레이어 이상의 어떤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슈퍼비를 높게 평가한 것들에 대해 한번 떠올려보면 먼저 허슬이란 키워드가 들어오죠. 슈퍼비는 박재범, 스윙스의 리네어의 태도를 존중하고 그게 래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해왔어요. 때문에 그가 참여한 인터뷰들을 뒤적뒤적 해보면 허슬하는 래퍼들에 대한 존경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슈퍼비만이 갖고 있는 교차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작업물의 절대적인 수치상에 있어서 여타 래퍼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단 거예요. 네, 슈퍼비는 2014년 첫 믹스테이프 발표 이후 EP 이상의 앨범들을 무려 14장이나 공개하면서 본인이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든 음악인으로서의 나태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년 동안 정규 2장과 합작 앨범 2장을 연달아 발표한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니까 오케이전 블랙넛 디나지 않았단 거죠. 이와 맞물려서 그는 힙합 팬들에게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같은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가사를 적거나 아니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그걸 전시하기도 했죠. 기부를 비롯한 선행도 여러 차례 베풀었고, 그리고 슈퍼비 하면 또 랩이죠. 대걸레 시절 슈퍼비가 방송 출연을 통해 비호감 스택을 풀게이지로 찍었을 때도 대중들은 그의 실력을 붙잡고 늘어지진 않았습니다. 단편적으로 비춰진 인성 과 별개로 실력이 괜찮았던 건 인정을 한 거죠. 그런 슈퍼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실력을 더 키워갔어요. 그래서 대략 17시즌에 다다라 폼이 정점을 찍었을 때쯤엔 그에게 넥스트 도끼란 칭호가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뭐 달리 말할 거 없이 차세대 랩스타란 의미에서 랩메이킹의 정석적인 룰을 따르면서 그 위에 자신만의 개성과 스킬을 얻는 식의 랩 스타일은 슈퍼비가 뛰어난 기본기와 함께 테크닉 또한 겸비한 래퍼임을 대중들의 뇌리에 각인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아가 본토의 것을 숭고히 따라야 한다는 그의 말 맞다나 슈퍼비 미국 주류 시장의 트렌드를 차용하는 것에 있어 사운드의 영역이든 장르의 영역이든 모조리 싹 다 긁어오되 그 안에서 자기만의 스타일은 지키려 했죠. 뭐 예를 들어 가사에 재치있는 펀치라인을 녹여내고 머니 스웩이란 다소 제한적인 주제를 꺼낼 때도 자신만의 서사를 주입해 너무 뻔하지도 어렵지도 않게 풀으면서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철없는 악동 이미지를 호기롭게 구현했어요. 또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식랩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도 그 일환이라 볼 수 있고, 뭐 그 밖에도 슈퍼비는 방구석 래퍼들을 위해 신의 등용문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든가 힙합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힙합 팬들은 슈퍼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래퍼를 꿈꾼다거나 자기가 지금 랩을 하고 있는데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또 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의 작업실, 개인 작업실로 초대를 하여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노하우, 모든 캐릭터와 모든 기믹, 그리고 모든 비겁하고 야비한 이런 생각들은 빼고 좋은 것들만 추려서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슈퍼비는 사뭇 다르죠. 한창 때 랩으로 다 패던 슈퍼비의 전성기 때와 달리 지금은 그로부터 포스가 몇 단계는 내려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장르 팬들이 그같이 느끼는 이유는 뭐 여전히 간지와 거리가 멀어서 디스랩하려다 갑자기 치며와서 이상한 호구를 너무 끌어서 쇼미로 성공한 이미지가 커서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긴 커리어 동안 괄목할 만한 작품을 아직까지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은 현재까지 슈퍼비의 행보를 지켜봐온 결과 그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랩은 잘하는데 음악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랩은 진짜 잘하는데 음악적 센스는 뒤처진단 거예요. 예를 들어 쇼미더머니랑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의 슈퍼비는 그냥 혼자 칼춤 추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특히 랩 스킬에 통달한 듯한 트리플세븐에서 선보인 무대들은 슈퍼비가 한국에서 가장 핫한 래퍼 중 하나가 된 그 이유를 영상화해서 명명백백히 보여준 것 같았죠. 그만큼 한국 안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단기 임팩트를 때려 박는 오디션 프로에선 슈퍼비가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음악계에서 통용되는 소위 명반을 뽑고 장르 팬들의 무한한 지지와 래퍼들의 래퍼로 남기 위해서는 감탄을 자아내는 랩만 잘해갖고는 어림도 없죠. 결국엔 랩 실력 뒤에 음악적 성취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슈퍼비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랩 레전드만 봐도 그런 부분에서 한계에 직면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스킬적인 과시를 위한 곡이나 밀고 당기는 리듬을 부각시킨 곡, 또 창모와 벌스를 2대1 패스로 주고받는 곡에서는 슈퍼비의 강점이 뭔지 똑똑히 재확인시켜줬어요. 랩은 뒤지게 잘한단걸요. So get down your motherfuckers. 내 로봇 청소기보다도 멍청한 애들이 나빠라니 hawkers pockets. 요즘 난 알아봐 다이아가 박힌 내 저 gold chains. 눈을 찡그리게 될 거야 내 목을 볼 때. 내가 맞지 이 나라의 밥에 미래 두어 깨질 무뎌 설레 멜빵 바지.
하지만 이런 타이트한 곡들로부터 오는 피로감을 해소시켜주는 무드를 환기하는 트랙들에선 곧장 약점을 드러냈어요. 무난한 심내 퍼포먼스와 진부한 훅, 타이트함 없이 헐겁게 만들어진 플로우 디자인, 뭐 이런 요소들이 앞선 피로감을 덜어내기는커녕 지루함을 만들어낼 뿐이었죠. 때문에 버벌진트 BY가 그런 밋밋한 트랙에 참여했을 때 앨범 주인장인 스퍼비는 그들에게 따먹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시리즈 2편에서 이영님은 본인의 주종목인 랩으로다가 가득 채웠어요. 나아가 그는 랩 원툴과 아울러 돈자랑밖에 못하는 래퍼란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 가사적으로 기존 작법에 탈피해서 보다 확장된 내용을 선보이고 해외 유명 프로듀서의 비트도 적극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퍼비가 랩 레전드란 앨범 타이틀의 무게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었죠. 언제나 랩 레전드라는 타이틀을 갖고 앨범을 만들게 되면 진중해야 되고 되게 개잘해야 되고 약간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앨범 제목 타이틀이 랩 레전드인데 랩을 못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스퍼비가 작업에 임했던 마음가짐과 기울인 노력에 비해 앨범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스퍼비의 뛰어난 랩이 앨범에 흩뿌려져 있고 비트와 좋은 합을 이루기도 했지만 이번엔 그 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뭐 스퍼비가 앨범을 싱글 모음집처럼 기획했다는 사족을 붙이긴 했다만 정작 본인 작품을 어떤 이들이 진지한 태도로 관조하는지 그거를 잠시 망각한 채 앨범을 구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랩의 쾌감과 작사법에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앨범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놓치고 간 느낌이랄까요. 물론 중간에 빡센 텐션을 환기하는 트랙들을 집어넣고 그에 맞는 피처링 기용이나 사운드에도 변화를 주면서 뭐 장치적으로 나름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치가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설계되면서 앨범 컨셉과 흐름에 맞도록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앞섰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전 이런 점들 때문이라도 이제 수퍼비가 다음에는 자신을 옆에서 도와줄 타크 프로듀서 한 분을 낀 채로 앨범을 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진 주로 비트를 하나하나 공수해와서 작업물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을 한번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좋은 능력들을 좀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앨범의 방향성과 구심점을 잡아줄 분을 모셔오는 게 여러 방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해외 메인스트림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대단합니다. 그만큼 음악인으로서 항상 귀를 닫지 않고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고 그거를 자신의 랩과 빨리 접목시킨다는 게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트렌드를 본인 디스코그래피로 끌고 와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리스너들로 하여금 그저 산만하면서 평이한 잔상만 남기게 한다면은 그건 트렌드를 아무리 빨리 들여왔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최근에 수퍼비를 겨냥하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이 형님이 집중해야 할 건 가짜 래퍼들 죽이기나 트렌드에 정신 쏟기보단 본인만의 색깔을 재건축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캄보아의 합작 앨범에서 하드웨어만큼은 여전히 건실하단 건 보여졌으니 이제 그 하드웨어를 뒷받침해줄 야무진 프로듀서를 만나 베테랑 반열에 오른 래퍼다운 미친 작업을 하나 뽑아줬으면 하네요. 마치 도끼가 명반이 없다고 수년 동안 까이다가 예상치도 못한 프로듀서 그루비롬의 힘을 빌려 본인의 단점은 커버하고 장점은 완전히 살려버린 리본이란 대표작을 드랍한 것처럼요. 20대 초반부터 이제 랩씬에 들어오면서 그때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지금 보면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래퍼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발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요. 나는 개인적으로 래퍼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